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비평형 상태에서의 전자와 전공이 반도체에서 어떻게 다니나 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느냐면 원래 이퀄리브리엄일 때 어떤 특정 온도에서 전자와 전공이 이퀄리브리엄 덴시티를 가지면서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데 여기에 온도차 갑자기 생겼다거나 혹은 빛이 쪼였다거나 혹은 갑자기 주입이 됐다거나 해서 이제 일렉트론 홀이 같이 딱 생겨서 얘가 바이폴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전달되는 상황입니다.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할 때도 또 PN 접합 다이오드 할 때에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항상 고려하는 그런 상황이 실제 비평형 상태가 아니라 넌 이퀄리브리엄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 소자 특성을 알고 싶다. 모스펫이다. 아직 안 배웠죠, 여러분? 그 BJT다. 했을 때 전압 전류를 걸어주고 또 빛을 쪼이면서 얘가 빛에 대해서 반응하는 포토 센서를 만들고 혹은 빛을 쪼였던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은 다 실제 일렉트론 홀이 만들어져서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보면 그래서 비평형 상태에서는 가상의 그 익세스 일렉트론에 따라서 가상에 설정할 수 있는 EFN으로 표현되어 있는 쿼사이 페르미 레벨, 준 페르미 레벨을 페르미 에너지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상입니다. 그 다음에 홀도 이제 플러스만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이 페르미 에너지 위치를 이제 쿼사이 페르미 에너지 위치로 해서 EFP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항상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같은 양의 전자와 같은 양의 홀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생기다 보니까 얘를 합쳐보면 0인데 둘이 생겼으니까 얘만 있다고 생각했을 때 페르미 에너지 주의, 전자는 얘를 따라가서 보는 거고, 홀은 이제 홀만에 이제 가는 에너지 레벨, 쿼세 페르미 레벨을 가다가 건너가고, 이렇게 따로따로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왜 그 따로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어디서 연결이 되냐면 그 앰비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유도할 때 보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위에 지금 호모지니어스 세미 컨덕터를 가정해서 첫 출발은 이렇게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에 따라서 요 안에 그 어떤 그 공간이 있으면 이 안에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들어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생성되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재결합되고, 요걸 가지고 특정한 위치에서 차지가 이제 시간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가지고 일렉트론과 홀 관점에서 각각 플럭스를 생각해서 이제 앰비폴라 이 하기 전에 요 타임 디펜던트 디퓨전 이퀘이션이라는 거를 홀과 일렉트론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식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죠, 여러분? 그죠? 좀 복잡하긴 하지만 별로 쓰일 것 같지 않은 타임 디펜던트 디퓨전 이퀘이션 두 개가 딱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하나로 합칠 때 이제 키가 뭐냐? 얘 둘 사이 합칠 때 키가 뭐냐면 익세스 일렉트론과 익세스 홀을 두 개가 있다 그랬을 때 얘 둘이가 동시에 경험하는 게 뭔가요? 둘이가 공통으로 경험하는 거. 식에서 연결해주는 고리가 뭡니까? 전기장이죠. 그러니까 전기장 하에서 얘가 움직이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 전기장 하에서 홀이 움직이는 거, 얘 두 개가 하나 연결고리고, 이외에는 홀은 홀의 디퓨전 덴시티에 따라서 가는 거고, 일렉트론은 일렉트론의 덴시티 그레디언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보면 여기서 연결고리가 일렉트릭 필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의 변화가 사실은 일렉트릭 필드는 굉장히 작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균열에 변할 수 있지만 로컬하게 봤을 때는 얘가 라운드 E의 라운드 X는 굉장히 큰 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봤을 때 여기에서 굉장히 큰 일렉트릭 필드가 공통 매개니까 얘를 만약 없애면 나머지가 어차피 델타 P와 델타 N이 돼 있으니까 얘를 없애는 방향으로 수식을 얘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결된 부분을 고리로 항상 우리가 붙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연립 방식 풀 때에도 같은 거를 소거해서 나머지 풀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이 필드는 전체적으로 작을 수 있지만 이게 라운드 이 라운드 x는 로컬하게 굉장히 큰 변화를 주니까 전체 이퀘이션에서 이 값은 되게 큰 값입니다.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얘를 없애는 방향으로 계수를 붙여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일렉트릭 필드 큰 일렉트릭 필드의 그레이디언트 값이 없어진 식에서 이렇게 그 어차피 덴시티는 같고 익세스 일렉트론, 익세스 홀은 덴시티는 같고 그 다음에 어차피 같은 이 필드에서 얘는 일로 가고 일로 가니까 얘 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는 곧 뭐냐면 우리가 반도체 소자에서 전압을 딱 걸어줘서 흘러가면 그게 안에 일렉트릭 필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전자 소자를 우리가 볼 때 이런 이 앰비폴라 트랜스포트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거를 지난번에 식을 유도하는 좀 많이 보냈다면 잠깐이라도 정성적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문도 나오는 거 봐서 그렇고요. 그 정성적 얘기를 이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계산만 했지만 로우 인젝션의 P 타입이다 하는 결론이 뭐였냐면 D 프라임이 DN이네. P 타입의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일렉트론의 디퓨전 컨스턴트가 두 개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이게 그 리듀스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모빌리티는 또 일렉트론이고, N 타입인 경우는 홀의 디퓨전 컨스턴트의 홀의 모빌리티다. 요거를 이제 했으니까 얘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이제 보는 거죠, 그죠? 얘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보니까 이 앰비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을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P 타입인 경우는 이제 N 타입의 익세스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전자 익세스 마이너리티 캐리어 전자식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앞에는 디퓨전 컨스턴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드리프트는 이렇게 되고 제너레이션과 리컴비네이션은 일렉트론 관점에서 다 이렇게 시야를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N 타입인 경우는 마이너리티 캐리어 관점에서 얘를 이제 봐서 이제 델타 P로 홀에 대한 전공에 대한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식을 이 앰비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을 가지고 어디서 쓰느냐 그랬을 때 첫 출발이 P 타입이냐 N 타입이냐에 따라서 앰비폴라 중에 그 중에 도미넌트한 게 각각 마이너리티 캐리어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N 타입의 로우 인젝션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얘로 기술을 하면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 관점에서 이 전체 디퓨전이나 이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알 수 있고 이게 이제 보면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이제 델타에는 이제 N0에 이게 N은 N0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P는 P0의 델타 P가 되는데요. 보면 머저리티 캐리어인 경우에 델타 P는 되게 작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걸 P0로 해도 P0가 도미넌트하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캐리어일 때는 얘가 작잖아요, 그죠? 작으니까 이 익세스 캐리어가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거를 리컴비네이션이라는 걸 볼 때 이제 앞에 리컴비네이션이라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생각이 드는데 리컴비네이션에 가다가 딱 캡처되는 거잖아요, 그죠? 캡처되는 건데 그 얼마만큼 빨리 없어질 것이냐 했을 때 주위에 결합할 게 많으면 빨리 없어지겠죠, 그죠? 빨리 없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얘가 빨리 없어지는 거는 머저리티 캐리어의 양에 비례해서 내가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빨리 없어지겠구나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 리컴비네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앞에서 여기 보면 식을 이해할 때 식을 얘기할 때 여기 보면 리컴비네이션 레이트가 여기 P 타입인 경우는 머저리티 캐리어가 P니까 결국 요 머저리티 캐리어가 바로 이제 이 타임 컨스턴트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N 타입인 경우는 이 머저리티 캐리어가 일렉트론이니까 요 타임 컨스턴트에 머저리티 캐리어가 딱 들어가는 거죠, 그죠? 높을수록 이제 줄어든다, 빨리 없어진다 이런 개념이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게 리컴비네이션 된다는 개념을 여러분 잘 들어보면 이제 제너레이션은 없던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없던 게 생겼다기보다는 밑에 갇혀있던 게 나와가지고 안에는 비워놓고 위에는 그 전자가 돌아다닌다는 개념이고, 있던 게 없어졌다. 그거는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렉트론 돌아다니다가 비워진 그 홀에 딱 결합을 하면 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제에서 두 번째 문제 여러분 그 보면 좀 생소했던 이유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디펙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디펙이란 말은 하고 impurity란 이제 요거하고 보면 사실 디펙이 좀 더 광의의 표현입니다. 모든 결함은 다 표현하고 있는데 크리스탈 관점에서 규칙성이 깨지면 다 결함이죠. 그죠? 다 결함인데 그 규칙성이 깨질 때 하나가 실리콘이 아니라 인이다. 또 하나가 실리콘이 아니라 보론이다. 그럼 각각 5족과 3족 이렇게 보통 전자 하나 남느냐, 홀이 하나 남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 보통은 이 도핑을 라는 임퓨리티 개념에서는 이 컨덕션 밴드에 가까운 도너 레벨하고 밸런스 밴드에 이렇게 가까운 억셉터 레벨을 이렇게 해야지 여기 있는 임퓨리티가 거의 요 전자를 줘서 이게 그 전자를 많이 제공하는 익스트린직 세미컨덕터로서 N타입이다. 혹은 이거는 열로 줘가지고 P타입이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차지를 트랜스퍼해서 얘를 P타입의 머저리티 캐리어, N타입 머저리티 캐리어 이렇게 해주는데 그 문제 조건에서 재밌었던 게 디펙이라고 아예 나와 있거든요. 디펙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오히려 두 개의 레벨을 동시에 디펙이란 말입니다. 디펙을 만드는데 이렇게 두 개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두 개 만든다 되는데 요 밑에는 밑에가 오히려 도너 레벨이고 위에가 억셉터 레벨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죠? 박혀 있으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전자를 쫙 주는 거 되게 쉽지 않겠다. 그다음 홀을 여기서 쫙 주는 게 또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사실은 익스트린직 세미컨덕터에서 차지를 많이 주는 관점에서 별로 안 좋은 거죠. 그죠?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차지를 뺏는 쪽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솔루션에서는 저기 수식으로 얘기했죠, 그죠? 수식을 얘기했는데 이에 요 ED가 있을 수 있는 이제 n에 d가 1 플러스 2분의 1의 엑스포넨셜의 kt분의 ed 마이너스 ef였고요. 그 다음에 요 EA는 p 억셉터가 1 플러스 디제너러시분의 1의 엑스포넨셜의 kt분의 ef 마이너스 a다. 이렇게 해서 이제 쓰면서 이제 기본적인 페르미 디텍 분포가 다른 거는 요 디제너러스에 관한 요 성분이 달라서 얘는 스핀 업다운에 관한 두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수없이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 때문에 얘가 2분의 1 같고 홀인 경우는 이제 이 홀의 어떤 디제너러스 생각해 보면 이게 네 가지다 해서 잠깐 짧게라도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요거부터 먼저 설명하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그 덴시티를 이제 여기 NA고 이게 ND다. 자, 이렇게 이건 밑에 게 확률이고 전체 공급된 것의 개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걸 보면 수식으로 계산해서 제가 했지만 직관적으로 보면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페르미 레벨이 이 도너는 전자를 제공하는 거죠. 그죠? 그 제공하고 얘는 억셉터는 홀을 제공하는 거죠. 그죠? 그 억셉터는 비어 있어야지 홀을 제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너는 얘가 둘 홀이든 일렉트론이든 홀 입장에서 비어 있는 거, 일렉트론 입장에서 비어 있는 거에 따라서 차지를 주게 되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페르미 에너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푼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제 전체는 아니지만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 둘 다 비어 있잖아요, 그죠? 얘도 비어 있고 얘도 비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그 도너 관점에서는 비어 있으니까 줄 전자가 없죠, 그죠? 아니면 이미 다 줬죠. 그죠? 잠깐만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도 비어 있고, 여기 비어 있고, 여기 비어 있으면, 전자가 이렇게 주고 나면 비죠. 그죠? 비어 있다는 얘기는 도너 레벨인데 비어 있다는 얘기는 전자를 줬기 때문에 비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도너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 에너지가 있으면 전자가 채워져 있죠. 그죠? 전자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전자 채워져 있으니까 도네이션을 못 했고 또 억셉터는 홀이 있으니까 이걸 주질 못했죠. 그죠? 그래 되니까 둘 다 홀도 주지 못했고 그다음에 전자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얘가 요 위로 갔다. 이래 갔으면 둘 다 전자가 있잖아요. 전자가 있으면 여기 전자 있다는 얘기는 주질 못했고 여기 전자가 있다는 얘기는 홀을 줬기 때문에 여기 전자를 채워서 홀을 제공을 했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됐을 때는 얘가 홀을 제공할 수 있었고 이렇게 됐을 때 전자를 제공할 수 있었고 해서 이제 요 때는 페르밀레 이렇게 있을 때는 얘가 도미넌트하고 얘가 주는 쪽을 도미넌트하고 가정을 했을 때 차지를 줘서 얘 전기적 변화를 줬다고 생각했을 때 얘가 그 특성에 영향을 다미넌트 하다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 이제 페르미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를 채운다. 여기를 채운다. 얘를 채운다. 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게 되고요. 수식으로 해도 사실은 이게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얘가 제공을 못 한다는 얘기고 얘가 0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는 제공을 한다는 얘기니까 사실 그 정량적으로 얼마만큼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제 리컴비네이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컴 하는데 생각해 보면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생기는데 그럼 ND는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 외부 요인에 의해서 어쨌든 전자가 제공이 됐죠, 그죠? 제공이 됐는데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냐 해서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가 홀을 만들어내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4분의 1로 되는 지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왜냐면 2분의 1에 대해서 제가 수업시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보면 도너 레벨에서 전자가 딱 올라가면 전자 딱 가면 걔는 스핀업과 다운이 두 가지 있는 거죠. 그죠? 한 레벨에 스핀업과 다운이 채워져 있다가 얘가 올라가는 겁니다. 업이든 다운이든. 그 다음에 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가 말을 잘 들어봐요. 홀 같은 경우는 비는 거잖아요. 그죠? 홀을 딱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걔를 비는 건데 우리 실리콘 같은 경우에 그 네 가지 전자가 어느 레벨에 있나요? 최외곽 전자가 원래 3S 두 개, 그다음에 3P 두 개라 그랬죠, 그죠? 그랬었는데 얘가 오비탈이 서로 하이브리다이즈 되면서 얘가 벌어지면서 3S 한 개, 3PX 한 개, 3PY 한 개, 3PG 한 개 이렇게 해서 네 개의 다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네 개의 다리가 있으면 결국 따지고 보면 전자가 홀이 만들어지려 그러면 그 네 개 중에 한 개가 딱 만들어지겠죠, 그죠? 딱 그러다 보니까 홀인 경우는 이 경우의 수가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인 경우에. 왜냐하면 3PX, 3PY, 3PG, 그 다음에 3S, 1.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니까 어디를 비울 것이냐. 그랬을 때 이 네 군데에서 나올 확률이 있어서 디제너러시가 4란 얘기고,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란 얘기고, 일렉트론 경우는 올라가면서 비어있다, 하나 있다가 올라갈 때 업인 게 올라갈 수도 있고 다운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렉트론이 나갈 경우하고 그다음 홀이 나갈 경우가 좀 다르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제너레이션과 리컴비네이션 할 때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를 또 하려고 하냐면요. 이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예. 수식도 읽어보고 시작. 예. 자, 우물물해도 좋으니까 소리 내 읽읍시다. 정신없죠, 그죠? 예, 정신없는데 여기에서 자 리컴비네이션 단어를 이제 주목을 해보기 바랍니다. 주목을 해보기 바라고 쇼클리, 리드, 홀 이론에 되어 있으니까 이 세 사람은
사람 이름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수식을 이제 보기 전에 이제 자,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렉트론 여기 이제 밴드 내에 이제 트랩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고 제가 과제 두 번째 문제에서 하나의 디펙이 이제 도너 레벨 밑에 도너 레벨하고 위에 억셉터 레벨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반대인데 결함이라는 건 실리콘이 빠져 있거나 혹은 실리콘이 인터스티셜로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걔는 일렉트론 관점에서도 빠지는 거고 홀 관점에서도 빠지는 거거든요. 둘 다 가다가 못 가면 다 그래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그 밴드 내에서 밴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컨덕션 밴드하고 밸런스 밴드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 그다음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은 자유롭게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여기 길을 따라 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허용된 길이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거는 이렇게 레벨이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 생긴 거는 옆으로 갈 길이 없죠. 같은 에너지면. 그죠? 옆으로 같은 에너지라면 지나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것들은 총 에너지가 이 라인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에 딱 들어가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에 있는 전자나 홀은 이제 다니지 못하는 일종의 트랩이 됩니다. 트랩. 그 트랩이 뭔지 알죠? 갇히는 거죠. 가다가 딱 그냥 정지해서 넘어져 있으면 그 G덧 이것도 다 트랩이잖아요, 그죠? 트랩이 되는데 트랩은 요거를 이제 뭐냐면 가정할 때 트랩은 트랩인데 자 트랩은 트랩입니다. 근데 이제 acceptor like 트랩입니다. 싱글 많지는 않고 싱글이잖아요, 그죠? acceptor like 트랩입니다. 자, 그 얘기는 여기에 전자가 여기에 전자가 여기 싹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전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쭉 가다가 여기에 딱 트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갇힌 게 딱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전자가 컨덕션 밴드 잘 다니다가 얘가 구덩이가 있어서 얘가 혹은 디펙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거기 딱 갇혀버립니다. 잡히면 못 빠져나오는 거죠. 못 빠져나오는데 이 빠지는 율이 얼마나 될까라고 했을 때 생각해보면 여기에 다니던 전자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기에 갇히는 개수가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위에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 개수에 비례해서 여기 갇히는 것의 개수가 늘어나겠구나 라는 거고 근데 이제 다음 여기가 지나가다가 갇히려 그러면 이 갇힌 곳이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는데 이제 누가 딱 넘어져 있으면 그 다음에 다시 물론 넘어가겠죠. 넘어가면 안 되죠.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전자하고 여기에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트랩의 농도를 N 트랩이라 그랬을 때 N 트랩에 비어 있어야 되니까 이 영역에서 비어 있는 전자는 여기에다가 1-F의 페르미 디렉 분포의 E의 T일 거다. 이렇게 비어 있는 것에 곱에 비례해서 얘가 트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이렇게 일렉트론 캡처가 일어나서 실제 비율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보면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해줘? 이 실제 일어나는 것의 개수는 상수로 캡처되는 율, 어떤 상수를 캡처되는 율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자가 캡처되는 율을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쓰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들어있던 것이 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죠, 그죠? 여기다가 열 에너지를 받거나 또 다른 이유로 진동 에너지를 받거나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나갈라 그러면 우리가 요 위에 거를 캡처 프로세스라 그러고 이 캡처 프로세스라 그러고 트랩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다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션에 대한 프로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나갈라 그러면 똑같이 농도에 비례할 겁니다. 그럼 여기는 채워져 있으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 채워진 것의 개수를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n에 요거에 비례해서 나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n t에 채워져 있는 거 f에 e에 t다. 여기는 뭐 위에 자유롭게 자리가 많으니까
결국은 이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채워져 있는 것에 요 트랩의 농도에다가 채워지는 것에 비례해서 나갈 겁니다. 이게 이미션입니다. 왜 나가는 좀 많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는 관계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는 이미션이니까 요 실제 개수는 이미션 되는 거다라는 거고 이 이미션 되는 것에 그 전자니까 이렇게 EN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거를 이제 컨덕션 밴드하고 그다음에 요 밸런스 밴드가 있는데 이제 억셉터 라이크한 트랩이 여기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경우. 자, 여기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제 요 위에서는 이제 요까지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헷갈릴 테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여기에는 이제 그 홀을 이제 여기 또 홀이 홀입니다. 홀이 여기로 딱 가는 경우입니다. 홀을 캡처하는 경우. 홀을 캡처한다는 얘기는 이 플러스가 나간다는 거니까 나간다는 얘기 여기 또 전자가 여기로 싹 간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홀이 이 밸런스 밴드에 있던 홀이 딱 가서 여기에 딱 간다는 얘기는 전자가 이렇게 딱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서 해보면 얘가 홀의 캡처입니다. 홀의 캡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홀이 있다가 이제 홀이 일로 생겨서 일로 홀이 딱 만들어낸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홀의 이미션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이제 홀 캡처 부분은 밑에가 플러스고 위에가 마이너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이 홀은 위로 올라가고 전자를 내려오는 상태고 그 다음에 홀 이미션은 이제 여기에서 원래 홀이 원래 있었는데 이렇게 위에 이제 레벨입니다. 있었는데 밑에 홀이 없다가 이제 여기에 홀이 딱 들어오고 전자가 두 개를 딱 채우게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얘는 이제 홀에 대한 이미션입니다. 홀의 이미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결국 홀 캡처는요. 여기에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홀 캡처 파트는 결국 트랩에 전자가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채워져 있어야 되니까 이게 F의 페르미 에너지 이 트랩의 레벨에 있어서 홀이 채워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밸런스 밴드에는 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곱하기 할 때 홀의 밸런스 밴드에는 홀의 양과 단위도 홀 양과 그 다음에 이 트랩에 전자가 채워져 있어서 얘가 채우고 요 홀이 올라가도록 이런 관계가 홀 캡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이 위하고 좀 다르죠, 그죠? 위에는 전자의 캡처는 이렇게 전자가 비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해 있고 홀 캡처는 그 트랩 레벨에 홀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 홀의 이미션은 여기에 하나가 비워져 있어야 되죠, 그죠? 비워져 있는 상태에서 가야 되니까 결국 뭐냐면 1-F의 E에 T에 여기 이제 NT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이제 비워져 있어야 되니까 이걸로 그냥 쓰면 되겠죠, 그죠? 쓰면 되고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캡처 레이트를 앞에 하게 되면 실제 개수가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캡처 레이트를 써주고 얘를 이미션 레이트를 써주고 그다음 여기에 캡처 레이트는 여기에는 홀은 P 홀의 캡처 레이트고 그다음에 홀의 이미션 레이트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디펙이 생기면 어떤 전자가 채워지고 혹은 거기서 방출되고 하나의 트랩이 생긴다 그랬는데 이 트랩 관점에서 시간이 좀 복잡긴 하지만 이걸 집에 가서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수식을 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의미는 뭐냐면 이 식을 계산할 때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저기를 가고자 했을 때 여기는 내가 갈라 그러면 여기는 내가 여기 있는 확률을 얘기해야 되고 저기 간다는 얘기는 저게 비워져 있어야 제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확률 밀도하면서 쓸 때 얘는 채워진 확률, 얘는 비워진 확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홀 입장에서는
여기가 비워져 있어야겠죠, 그죠? 가는 쪽이 홀 입장에서 여기가 비워져 있는데 저기는 채워져야지 가야지 홀 입장에서는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서로 위에 곱하는 정도가 이 식이 다르다 뿐이지 사실은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관계에서 일반적인 스테디 스테이트일 때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요거를 이제 열적 평형 상태. 자, 열적 평형 상태에서는 자, 여기서 일렉트론 입장에서는 요 트랩 있을 때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의 율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아야겠죠. 왜냐하면 같지 않으면 들어가는 거 나가는 같지 않으면 하나에 계속 늘어나고 하나 계속 줄어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디엔가 딱 끝나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선에서 평형을 이루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등호로 둘 수 있습니다. 일제 평형 상태에서 각각 여기 등호로 둘 수 있거든요. 그럼 등호를 두면서 열적 평형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에 NT 양쪽에 있으니까 약분해버리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의 F의 열적 평형 상태를 제로로 넣을게요. 제로 넣고 열적 평형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에 개수가 CN이다 라는 거 하고 는 그다음에 EN 앞에 개수고 여기에 NT는 여기 약분하고 F의 제로의 ET다. 그러니까 열적 평형 상태에서는 페르미 디렉 분포가 그 전자의 에너지에 따른 밀도 분포이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할 때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거는 여러분 배웠지만 1 플러스의 엑스포넨셜의 KT분의 E 마이너스 EF의 분의 1이 페르미 디렉 분포인데 여기에서 트랩의 에너지잖아요, 그죠? 트랩을 딱 넣어주면 됩니다. 트랩을 넣어주면 되는데 그 트랩이 이제 페르미 에너지보다 충분히 크다. 이렇게 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캡처가 되는 거니까 억셉터 라이크 하니까 얘가 억셉터라 그랬죠, 그죠? 억셉터 라이크니까 여기 이제 전자 다 받는 입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요걸 어떻게 하냐면 페르미 에너지가 이게 충분히 얘가 가까운 곳에 있다고 치면 얘를 어떻게 근사할 수 있냐면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의 KT의 ET 마이너스 EF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다음에 1 마이너스 F의 요거 요 식은 이제 보면 여기다가 1 마이너스의 1 플러스 엑스포넨셜의 KT ET 마이너스 EF다 이렇게 관계되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저는 배웠지만 1 플러스에 좀 정리를 하면 KT분의 ET하고 EF가 반대로 된 EF 마이너스 ET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잠깐만요. 자, 이런 관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n은 NC에다가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의 KT분의 EC 마이너스 EF다 이렇게 주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EC 마이너스 EF다라고 주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CN에 N에 이렇게 쓸 수 있고 EN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옆에 이 개수를 비교해 보면 EC 마이너스 EF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얘가 이제 굉장히 얘가 커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되게 작아지니까 얘는 1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죠? 얘는 1로 가까이 가고 얘는 이렇게 근사가 되죠, 그죠? 자, 그래 되니까 이 식에서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제가 옆으로 가면 여기서 그럼 여기에서
시그마 쓰면요. CN에 NC 남고 오른쪽은 EN에 엑스포넨셜에 여기 마이너스 ET 마이너스 EF고 위에는 좌변은 EC 마이너스 EF니까 이거를 페르미 에너지가 약분이 됩니다. 약분이 되어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에 KT 잠깐만요. KT에 제가 이거를 이제 CN과 KT분의 EC 마이너스 ET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제가 좌변을 다시 한번 넘기면 NC에다가 엑스포넨셜의 KT분의 마이너스의 C 마이너스 ET는 CM분의 EN이라는 값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자, 근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입니까, 여러분? 자, 이걸 제가 말로 다시 설명하면 잘 따라와봐요, 한번. 여기에 이제 NT의 1-FE하고 NTF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같다라고 다 동의했죠, 그죠? 동의했고, 요거를 이제 이 트랩에는 요거를 페르미 디렉 분포를 이제 넣어서 근사시켜 줍니다. 넣어서 근사시켜 주면 요 페르미 디렉 분포를 우변에 보면 얘가 원래는 페르미 디렉 분포 이렇게 되는데 이 트랩이 페르미 에너지보다 좀 높고 크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면 이제 이 트랩이 이렇게 엑스포넨셜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1보다 크니까 얘가 1보다 크면 요게 이제 그 비어져 있는 확률에서는 얘가 0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좌변은 얘가 1이 되고 우변은 이걸로 됩니다. 자, 이걸 되면 그럼 EN 요게 이제 이렇게 식이 표현되는데 컨덕션 밴드에서 트래블을 뺀 에너지가 딱 나오고 페르미 에너지에 대한 표현이 사라집니다. 약분이 돼 가지고 좌변에 요 KBT분의 EF 있었고 우변에 엑스포넨셜 KBT분의 EF 있었기 때문에 약분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EC하고 ET와의 관계만 남는데 그러면 이제 요게 EN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요 식을 넘기면 NC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T분의 EC 마이너스 EF, ET가 되고 그다음 CN분의 EN이다라는 식이 나오죠. 그죠? 식이 나오죠. 그죠? 자, 식을 이제 봅니다. 자, 그러면 우변을 보면요. 우변을 보면 분모가 캡처되는 양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EN은 뭡니까? 이미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CN분의 EN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어디에 전자가 많아집니까? 컨덕션 위에 가려는 게 많아지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희한하게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면 이거를 N0는 NC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BT분의 EC 마이너스 EF 이 식 기억나죠? 그죠? 여러분 우리 많이 썼잖아요. 그죠? 이 식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이 식의 의미는 페르미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 컨덕션 밴드하고 페르미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얘가 역이 되어서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의 양이었죠. 그죠? 전자 양이니까 만약에 이 식이 똑같아 보이니까 단지 차이점은 페르미 에너지가 이 트랩 에너지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트랩 에너지인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컨덕션 밴드에 뭐 양이 많을 것 같은데 캡처된 것보다 임시성이 많으니까 결국 이게 페르미 레벨이 높은 쪽이 많다라고 생각해보면 컨덕션 밴드 좀 많다 하면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량이라고 생각해보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얘도 이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페르미 에너지가 트랩에 있다 그랬을 때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 밀도가 같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얘를 N 프라임이라 두자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말 따라해 볼래요? 한번 쓰면서 acceptor like 트랩이 컨덕션 밴드 근처에 있을 때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량 N 프라임은
페르미 에너지가 트랩 에너지와 같다고 생각했을 때의 컨덕션 밴드에서의 트랩에 의한 전자량과 같다. 네, 그 지금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고 나오는 거를 가정에서 이렇게 캡처 프로세스하고 이미션 프로세스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보니까 이 트랩에 의해서 이제 얘가 전자를 공급하느냐, 전자를 조금 공급하는 거죠, 그죠? 전자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그 우리가 요 관계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홀인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홀인 경우도 해보면 이제 똑같이 이제 이게 캡처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미션 되는 거의 비율을 P 프라임이라는 값을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럼 이거는 똑같이 했던 것 똑같은 방식으로 유도하면 NV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의 KT분의 EF 마이너스 EF가 아니라 이게 E 트랩을 바꾸고 얘가 이 밸런스 밴드로 식으로 나오겠구나 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랩이 있을 때 이 트랩에 의해서 뭔가 이 컨덕션 밴드에 기여하는 전자, 그다음에 이 밑에 밸런스 밴드에 있는 트랩이 기여하는 홀에 대한 값을 이 트랩 때문에 생기는 전자 홀이잖아요, 그죠? 전자 홀이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평형 상태에서 얘기입니다. 사실은 평형 상태 얘기니까 이게 페르미 디렉 분포로 다 쓸 수 있었는데 문제는 비평형 상태일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잖아요, 그죠? 1분만 쉬었다 할까요, 여러분? 예, 1분만 쉬었다 합시다. 이게 피로감이 막 극히 올라가는 거를. 예. 자, 여기서 여러 생각을 해봐야 한번 이제 기지개도 좀 펴고. 예. 아니 다이오드 들어가지도 못했다, 그죠? 다이오드에서도 저너레이션, 리컴비네이션, 커런트가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개념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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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점하라고 그 다음날 바로 다 갔을 텐데. 못 받았어요? 처음 제출할 때부터. 제출한 건 제출했다고 메일이 왔는데 네. 그다음에 다른 학생과 채점을 하려고 할 때는 그걸 그 메일에 써놨어요. 아, 그래요? 저한테 메일 보냈나요? 제가 보내볼래요, 한번? 네. 왜냐하면 그 집계할 때 입력이 세 가지가 다 같아야지 그게 최종 검증을 하거든요. 이름하고 학번하고 블랙보드에 있는 이메일 세 개 같아야지 얘가 등록이 되거든요. 저한테 메일 따로 줄래요? 네.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입력을 잘못해서 그 제가 찾아보니 있는데 그 자기도 안 왔다 그래서 보니까 그 입력할 때 하나가 틀렸더라고요. 아이디에 쓰는 데다 이름을 쓴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그 다음 보낸 메일은 받았겠네요. 내 문제 따로 다른 걸 풀어라 이렇게. 그것도 안 했어요? 저한테 메일 보내봐요. 예. 둘 다 안 했으면 추석부에 없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기자 한번 키고 또 시작할까요, 여러분? 예. 빨리 피해를 가고 싶은데. 자, 여러분 봅시다 한번. 자, 이 상태는 이제 그 똑같은 과정 거치면 하겠구나를 알겠죠, 그죠? 자, 다음에 이거는 평형 상태입니다. 평형 상태인데 실제 리콤비네이션 되는 게 비평형 상태에서 리콤비네이션 되는 율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요거를 우리가
얘를 캡처 레이트를 캡처 프로세스를 리컴비네이션 되는 건데 전자의 리컴비네이션이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전자가 리컴비네이션 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밑에는 제너레이션인 거죠, 그죠? 제너레이션 되는 건데 그 다음에 그 전자의 이미션 되는 거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요 실제 리컴비네이션 되는 거는 전자의 리컴비네이션 되는 거는 얘의 차이입니다. R에 전자에 캡처되는 거하고 전자가 이미션 되는 거하고 요 두 개 차이가 바로 리컴비네이션 되는 거고 평형 상태에서는 얘가 같은데 0인데 비평형 상태일 때는 얘가 0보다 클 수 있겠죠. 그죠? 0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표현할 때 하면 전자에 대한 리컴비네이션은 전자에 대한 캡처에서 전자에 대한 이미션을 빼준 거다라고 되고 이걸 앞에 식을 그대로 써주면 CN에 NT에 N에 1 마이너스에 이들 비평형 상태니까 2에 T도 되고 마이너스 N 프라임 이제 N 프라임 의미를 알겠죠 이제는 N 프라임 해서 F의 비평형 상태에서의 이 T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E라는 계수를 빼버렸죠, 그죠? 이미션 되는 거를 이제 C에 어차피 B가 여기 N 프라임이니까 그 E라는 거를 N 프라임에다가 CN을 곱을 걸로 해서 이렇게 합쳐줄 수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면 나오거든요. 다음 홀인 경우에는 앞에 거를 이제 해보면 홀에 대한 캡처하고 홀에 대한 요 이미션 두 개의 차이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C의 P의 NT가 되고 그 다음에 P의 F의 ET가 되고요. 마이너스 P 프라임의 1 마이너스의 F의 ET가 이제 요 그 이미션 뺀 거니까 이 식을 보면 보이죠, 그죠? 1 마이너스 F의 요거 이 B하고 그 다음에 요 홀에 캡처하고 요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주어져 있는데요. 자, 그러면 비평형 상태에서 일렉트론과 홀에 관한 요식이 있는데요. 아무리 비평형 상태라 하더라도 이 일렉트론이 캡처해서 사라지는 거하고 홀이 캡처해서 사라지는 거하고 얘 두 개는 익세스 캐리어 관점에서 보면 크게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야겠죠, 그죠? 플러스가 없어지는 거하고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게 같이 없어져야 될 겁니다. 단지 매개체가 트랩이라 뿐이죠, 그죠? 트랩이 이제 했지만 플러스가 사라지는 거하고 마이너스 사라지는 거 같아야 하기 때문에 비평형 상태에서는 RN과 CN, RN과 RP가 같아야 되고요. 얘는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닙니다. 이제 비평형 상태에서는 그렇지만 이 RN과 RP가 같아야지 이제 델타 N과 델타 P가 같이 늘었다 줄었다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 식과 이 식 같을 때 과연 어떤 이 비평형 상태에서의 전자는 과연 어떻게 분포할까 에너지에 따라서 라는 관계식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이제 해보면 제가 NT는 약분이 이미 될 거기 때문에 이걸 해보면 NCN에 1-FV니까 NCN에 F에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2에 T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CN, NT 돼 있는데 N 프라임입니다. 그럼 N 프라임에 CN에 위에 거가 F에 F다, E에 T다 이게 딱 나오고요. 아래는 이제 NT 약분되고 나면 CP에 P입니다. P에 CP, P에 CP에 F에 E에 T가 되고 그 다음 요거 CP의 P 프라임이니까 이거는 P 프라임의 CP, P 프라임하고 CP하고 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에 P 프라임의 CP에 F에 E에 T 이렇게 딱 주어집니다. 약분이 이렇게 딱 됐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니까 얘를 왠지 정리하고 싶은 생각 확 들지 않아요? 비평형 상태에서 트랩에 대해서 전자 밀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럼 이걸 보면 이거를 F 더한 거 싹 다 모으고 그다음에 P 요 상수 모으면 되겠다 싶으면 요거를 좌변을 N에 CN 하고 플러스에 그다음에 CP 얘를 넘기면서 P 프라임으로 해주고 또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우변은 이제 여기 보면 CN이 합쳐지면서 CN에 뭐냐면 N과 M 프라임입니다. M 플러스 M 프라임이 되고 그다음에 우변은 플러스에 요 두 개는 CP로 묶어내고 P 플러스 P 프라임 요거하고 요걸 합친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묶어서 얘를 페르미 비평형 상태에서의 트랩에서의 전자 밀도를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트랩에서 전자가 채워질 확률은 여기에서 이제 보면 CN의 N 플러스 N 프라임이고 CP의 P 플러스 P 프라임이다. 그 다음에 CN의 N이고 플러스 CP의 P 프라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적어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트랩에서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 딱 나왔죠. 트랩이 딱 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전자가 어떻게 채워질 것이냐 하는 게 딱 나왔는데 아쉽게도 이 개수 같은 게 잘 모르잖아요 지금. 잘 모르는데 어쨌든 요 개수를 알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개수에 대해서 전자 관점에서의 캡처 레이트 그다음에 홀 관점에서 캡처 레이트만 안다 그러면 각 농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그 앞에 거 식을 이걸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어디에 대입을 해보냐면 R이 이거잖아요. 그럼 실제 이 RN이 그냥 R이라 표현했을 때 얘가 둘이 같아야 되니까 이제 이 R로 표현해서 리컴비네이션 된 레이트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여기에다가 방금 구한 거를 도로 넣습니다. 그럼 CN에 NT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거를 여기에 넣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넣으면 이게 R은 리컴비네이션 되는 율은 CN의 NT에다가 여기에 N하고 N을 그냥 묶어내고 N은 묶어내고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N 플러스 N 프라임 해주고 F에 이 T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제가 좀 정리한 거거든요. N을 그냥 빼고 N 플러스 N 프라임을 해주고 요 비평형 상태에서의 트랩에서의 찰 확률 이렇게 해주면 이래 되니까 요거를 이제 요 식을 여기 다시 넣는 겁니다. 넣으면 이게 CN의 NT로 하고 그럼 여기에서 분모는 통일되고 CN의 N 플러스 N 프라임에 플러스 CP의 P 플러스 P 프라임이고요. 그 다음에 N은 이걸 곱을 해줘야 되니까 CN의 N 제곱 플러스 N 프라임 그리고 CP의 NP 플러스 NP 프라임 이 분모를 이걸로 했으니까 여기다가 N을 곱해야겠죠. 그리고 마이너스에 여기다 이걸 빼줘야 되죠. 마이너스 N 플러스 N 그러니까 N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N 플러스 N 프라임의 CN에 N이 되고 마이너스 P 프라임의 N 플러스 N 프라임의 CP 자 이렇게 식이 딱 됐습니다. 자 됐는데 식이 복잡죠 여러분? 복잡한데 여기에서 그래도 소거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있으니까 뭔가를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자 소거되는 걸 한번 찾아봅시다. 보면 여기에서 N 제곱하고 CN 요 N 제곱하고 CN 요거하고 얘가 빠지겠구나. 그 다음에
cn에 n 플러스 n 플러스니까 cn하고 n하고 n 플러스네. 그럼 얘도 마이너스니까 이거 삭제되어 있구나.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요 cp 묶이네. 그렇게 하고 np하고 np 플러스인데 여기 np하고 p 플러스 n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np 프라임하고 n하고 cp 빼지는 딱 남는 게 몇 개 안 남습니다. 그럼 이게 r은 나오는데 cn에 nt에 보면 요 이게 cp죠, 그죠? cp니까 cp가 앞으로 나오고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np 빼기 n 프라임 p 프라임이 나오고요. 그다음 cn에 n 플러스 n 프라임 그리고 cp에 p 플러스 p 프라임이다. 라는 거가 나오는데요. np와 n 프라임 p 프라임 이제 n 프라임 p 프라임을 또 없애보려고 합니다. 아까 n 프라임 p 프라임 뭐로 어떻게 됐었냐면 n 프라임은 nc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의 kt분의 이 컨덕션 밴드하고 페르미 레벨 대신에 트랩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컨덕션 밴드에 기여하는 그런 캐리어라 얘기했었고 p 프라임은 nv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t분의 et 마이너스 e 아니다 et 마이너스 e 밸런스 밴드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요 위에서 이 의미 p 프라임이란 거하고 n 프라임의 그 의미를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식은 좀 복잡한데요. 이제 이거를 이렇구나라는 상태에서 그러면 n 프라임 p 프라임을 두 개를 곱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얘 두 개 곱을 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n 프라임 p 프라임은 nc nv에 요게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의 kt분의 ec 마이너스 ev로 얘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에너지 갭이 됩니다. 자, 그러면 nc nv 요거는 앞에서 구했을 때 눈에 익숙한 거죠. 뭡니까? ni 제곱이죠, 그죠? ni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ni의 제곱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트랩이 있을 때 리컴비네이션 비평형 상태에서 리컴비네이션 레이트는 cn의 n 플러스 n 프라임의 플러스 cp의 p 플러스 p 프라임의 cn cp의 n 트랩의 농도에다가 np 마이너스 ni의 제곱이다 라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이게 답을 향해서 막 달려온 것 같은데 자, 또 눈에 익숙한 식 아닌가요? 보니까 눈에 익숙한 식이 딱 나왔잖아요. 이거 예전에 그냥 평형 상태에서 ni 제곱은 np 같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보니까 식 결과를 보니까 리컴비네이션 레이트가 비평형 상태라는 걸 가정하고 또 트랩이라는 걸 가정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리컴비네이션율은 이렇게 np-ni 제곱 형태로 딱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열평형 상태가 되면 R은 뭐 밑에 생각할 것도 없이 위에가 0이 돼버리니까 0이구나 바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트랩이 있다. 어떤 결함 때문에 트랩이 있다 그랬을 때 얘가 재결합하는 게 일렉트론과 익세스 일렉트론 홀이 재결합하는 게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N타입이다. N타입의 로우 인젝션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N0가 P0보다 무지 클 거고요. 그 다음에 N0가 델타 N보다도 무지 크고 델타 P보다 같으니까 무지 클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위에 R은 어떻게 되냐면 R은 근사적으로 CN, CP에 NT 써주고 NP는 N0 플러스 델타 N이고요. 그 다음 P는 P0 플러스 델타 P에다가 마이너스 NI 제곱이고요. 분모는 CN에 N0 플러스 델타 N이고 플러스 N 프라임이고 플러스 CP에 P0 플러스 델타 P에 플러스 P 프라임이다. 그러면 이건 이그젝트하게 근데 근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관계에 따르면 N0가 도미넌트 하니까 밑에는 그냥 CN에 N0만 딱 써주고 나머지 싹 다 날려버리고 다 분모에는 이 보면 N0가 도미넌트 하는 거니까 N0 곱하기 P0 마이너스 NI 제곱 그냥 0이고 그죠?
이게 열평형 상태에서 0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큰 값은 CN, CP에 NT에 해보면 큰 값은 N0에다가 델타 한 거, N0에다가 델타 P만 남을 겁니다. 여기다 P0 델타 N은 P0 값이 워낙 작으니 0이고 델타 P 델타 N은 또 곱하면 또 더 적어지니까 요 U에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근사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CN이 약분이 되네. 약분이 되고 그다음 N0는 약분이 되네. 그러면 결국 뭐가 되냐면 CP에 NT에 델타 P다라는 관계가 성립을 해서 리콤비네이션 되는 N타입에서 리콤비네이션 되는 것은 결국 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관계식이 홀의 그 트랩의 농도에다 홀에 리콤비네이션 되는 캡처되는 율에 비례할 거고 요걸 이제 우리가 타우의 P0 타우 P0의 델타 P에서 얘를 이제 타우 P0를 똑같이 이제 CP의 NT의 인버스다라는 게 이제 트랩에 의해서 재결합되는 것에 대한 식이 나왔는데 이 식 패턴이 앞서 배웠던 패턴과 같죠, 그죠? 이게 역수잖아요, 그죠? 농도 역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P 타입의 로우 인젝션을 해보면 똑같이 해보면 그때는 P 타입의 경우는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일렉트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리티 캐리어 일렉트론이니까 그때는 P 타입의 경우는 CN의 NT의 2분의 1 하고 이제 마이너리티 캐리어 델타 N으로 이렇게 표현돼서 계산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걸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요거를 자, 요걸 이제 다 쓴다고 그러면요. 여기 썼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싱글 액셉터 라이크 트랩이 있고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 그다음에 비평형 상태 해서 식이 보면 여기 요 식 있죠. 요 식을 유도하는데 수많은 시간을 보냈던 거죠. 시간 보냈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익스트리지 도핑일 때 N 타입인 경우에 요 리커미네이션 타임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제가 유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앰비폴라 트랜스포트를 한다 그랬을 때 얘가 트랩에 의해서도 얘가 전자가 사라지기도 하고 트랩에 의해서도 전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재결합할 때 그런 상황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잠깐만요. 이게 PN 접합 다이오드인 경우에 이게 적용이 되니까 이게 여러 복습을 좀 잘 해보기 바랍니다. 잘 보기를 바라고. 자,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앰비폴라하고 중간에 교재에 앰비폴라 트랜스포트 이그샘플이 나오거든요. 이그샘플이 나오는데 그 몇 가지 얘기가 되는데 그 문제를 조금 여러분 좀 보면서 기본적으로 배운 걸 가지고 생각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간은 조금 남았는데요. 그래도 PN 접합 다이오드 좀 너무 많이 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5분이라도 제가 좀 그래도 이번 주에 원래 PN 다이오드 하기로 했는데 했다라고 말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면 앰비폴라 트랜스포트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하고 아마 일반 물리라든지 다른 데서 혹은 전자회로에서도 잘 용어를 잘 쓰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개념적으로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P 타입 혹은 N 타입에서의 머저리티 캐리어,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운동에 관한 트랜스포트에 관한 거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P 타입과 N 타입을 반드시 붙입니다. 붙이면 한쪽은 P 쪽은 억셉터를 인피니티를 막 넣어준 거고 그 다음에 N 타입은 도너를 막 넣어준 거잖아요, 그죠? 얘를 딱 붙였어요. 그러면 정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제가 머저리티 캐리어가 넘어가서 디퓨전 때문에 넘어가서 양쪽 넘어가서 디퓨전 되어서 안에 빌트인 포텐셜 생긴다 그랬는데 이렇게 공간적으로 도핑을 달리해 준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inhomogeneous semiconductor라고 그럽니다. 따로 inhomogeneous semiconductor. 예, 교재 이 용어가 안 나와서 제가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이 불균일하게 도핑이 되어 있는 경우를 inhomogeneous semiconductor라고 그러고 homogeneous semiconductor. 그러면 이제 하나의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을 같은 도펀트로 같이 도핑한 경우를 homogeneous semiconductor라고 합니다. 근데 소자들은 다 inhomogeneous semiconductor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다는 아니지만 우리 PN 접합 능동 소자들, PN 접합 다이오드나 이래 되는데, 자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가 됐을 때는 여러분 여기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메탈러지 구성 시작. 예. 정션, 교재 정션이라는데 메탈러지컬 정션 돼 있죠, 그죠? 그 여러분 납땜 많이 합니까, 여러분? 납땜 많이 해요? 안 해요. 취미로 납땜 하기를 제가 권하는데 납땜은 왜 내가 납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집에 인두기 하나 갖다 놓고 납땜 해보고 가끔 화상도 입어보고 그래야지 좀 이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거든요, 여러분. 예. 그리고 좀 냄새도 좀 맡아보면 이게 납 냄새다 이렇게 납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송진 냄새인데 뭐 그런 경험 차원에서 근데 자 메탈러지컬 정션이라 하면 그냥 딱 붙여놓으면 얘는 그냥 본드로 붙인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싹 녹아서 그냥 완전히 애톰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게 합금 형태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잘 섞여 있는 상황에서 정션에 섞여 있는데 P 타입과 N 타입이 메탈러지컬리 정션이 잘 되어 있다.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정 구조가. 그러면 P형에서는 P형과 N형을 이래 해주면 P와 N을 해주면 P와 N입니다. 그래 해주면 도핑 농도가 이렇게 X는 0을 중심, 이게 X는 0이라는 중심을 했을 때 X는 0에서 여기에는 억셉터가 이렇게 도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쪽은 도너가 도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그 도핑 농도고 이게 X가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보면 자 억셉터가 아이오나이즈 되면 홀을 제공하죠, 그죠? 홀을 제공하면 걔가 이온화되면 얘가 전자를 받아들여서 마이너스로 차징이 되면서 보면 이걸 보면 P로 해보면 여기에 마이너스로 차징되어 있고 그 애톰들은 여기는 플러스로 차징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플러스로 차징되어서 여기 전자가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는 홀이 일렉트론 넘어가고 여기는 홀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역할은 뭐냐면 P 쪽에는 홀이 많기 때문에 이 머저리티 캐리어가 디퓨전에 의해서 쫙 넘어가고 그 다음에 N 쪽에서는 전자가 많기 때문에 얘가 농도에 따라 디퓨전에 쫙 넘어가고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생기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빌트인 포텐셜이 여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빌트인 포텐셜이라 그래서 내부 전기장이 생깁니다. 내부 전기장이 생겨서 예전 홀 이펙트 할 때도 비슷하죠, 그죠? 한쪽으로 몰리면 이 안에 생기는데 그래서 플러스가 생기고 많이 생기니까 여기에 전기가 생기니까 전자가 그 다음 넘어가려고 그랬을 때 이 빌트인 포텐셜 때문에 못 넘어가고 이렇게 되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보면 전자 입장에서 보면 여기 이 내부 전기장 때문에 배리어가 생긴 겁니다. 홀 같은 경우도 이 홀이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빌트인 포텐셜 때문에 또 배리어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전에 요 전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못 넘어가는 그런 내부 포텐셜이 생긴다. 그 다음에 홀 입장이 생기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생기니까 포텐셜 여기가 높죠, 그죠? 포텐셜 여기 높습니다. 여기 높고 여기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포텐셜이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에너지 차원으로 보면 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전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포텐셜이 여기고 V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 포텐셜을 이제 우리가 파이라고 생각해 보면 포텐셜 에너지라 차원은 여기에다가 전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를 곱을 해서 파이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만큼이 밴드 배치도에서 추가가 되는 겁니다. 추가가 되어서 원래는 P타입은 이렇게 되어 있고 N타입은 이렇게 같은 실리콘이면 P타입이 이렇게 되어 있고 N타입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딱 붙이면 이제
전자 입장에서 에너지가 왼쪽이 높아집니다. 마이너스. 높아지니까 얘가 올라간다 표현, 내려간다 표현할 수도 있겠죠. 상대적인 거니까. 그러면 이게 올라가서 얘는 이리 올라가고 얘는 내려오고 다르게 얘기하면 페르미 에너지는 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고 여기에 바라보는 포텐셜 에너지, 요 포텐셜 차이하고 여기 포텐셜 차이하고 얘가 여기 생기는 빌트인 포텐셜의 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차저 쫙 넘어가면서 내부 빌트인 포텐셜 생기고 그 때문에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쭉 추가해서 이렇게 되니까 전자 입장에서는 올라가기 힘든 거고 그다음에 홀 입장에서 내려가기 힘든 거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이 내부 다음 시간에 요 PN 접합 제로 바이어스인 경우 하고 제가 6장과 요래 돼 있는데요. 지금 요 7장과 8장을 요 쭈루룩 이렇게 하겠습니다. 쭉 연결 지어 가지고 7장 8장을 쭉 하면 어차피 PN 다이오드고 PN 다이오드 IV 커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중간고사 때까지 이걸 쫙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오늘. 예.